3년 동안 부상만 당했던 20살 유리몸 2부 리그 축구 선수이자 blessures à répétition et malheureusement c'était pas que des. 차선책으로 회계사가 될 뻔했던 디디에 드록바는 J'ai grandi en France, j'ai fait EP comptabilité. 한 나라의 전쟁을 멈추는 아프리카의 전설이 되었고 한 클럽의 역사를 새로 쓴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Yeah, the king, the man who produced Didier. He did it time and time through his career. You've got to take your team to the trophy. That's what he did. No one did it better than Didier Drogba. Drogba, there is only one. In the Premiership, there is only one. In Chelsea history, there is only one. 드록바는 과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1978년 코트디부아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디디에 드록바. 어려서부터 그의 하체 힘은 남달랐는데요. 그는 태어나자마자 7개월 만에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힘이 넘치는 하체로 드록바는 시간만 나면 동네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리고 축구를 할 때며 드록바는 이런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I was a kid. I always dreamt of final, last goal or winning goal. You know, in Ivory Coast, I was playing with my friends in the street. 그리고 이 습관은 훗날 그의 최대 강점이 됩니다. 드록바는 6살 때 삼촌을 따라 프랑스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축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프랑스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한 부모님의 조치였죠. 드록바는 프랑스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주말에는 2부 리그 축구 선수였던 삼촌의 경기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11살이 된 드록바는 처음으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의 첫 포지션은 오른쪽 풀백이었습니다. 몇 년 뒤 삼촌이 드록바의 경기를 보러 왔는데 라이프백을 보고 있는 드록바를 보고 Non, on fait que des attaquants, donc tu vas passer devant. 그때부터 드록바는 공격수로 포지션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엄청나게 골을 넣었죠. 그가 포지션을 바꾸자마자 성공한 이유는 바로 그가 수비수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고 축구 지능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Football IQ? Me.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록바는 어렸지만 마인드는 이미 프로페셔널 축구 선수였고 Je dis ça très tôt, c'est-à-dire qu'à partir du moment où je signe ma première licence à 11 ans, 축구 선수를 진지하게 꿈꾸기 시작했죠. 하지만 드록바는 축구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로 그는 축구보다는 공부에 집중해야 했죠. 심지어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1년 동안 축구 금지라는 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16살이 된 드록바는 르블루아에 도착해 다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봤자 주 1회 훈련을 하고 나머지는 학업에 집중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드록바의 재능은 남달랐는데요. 그는 자연스레 점점 더 상위팀으로 올라갔고 프로 축구팀에 입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때 20살이 된 드록바에게 두 개의 팀이 제안을 하는데요. 바로 프랑스 1부 리그 PSG와 2부 리그 르망이었죠. 같은 조건이었기에 뭐 당연히 PSG 가지 않겠어 하겠지만 드록바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9 ans dans un club, t'as pas forcément les fondamentaux, tu as tout appris vraiment sur le tas, donc tu as encore, je savais que j'avais encore beaucoup de choses à apprendre, et donc j'ai décidé de signer au Mans. 이제 정식 프로 선수가 된 드록바는 그토록 원하던 축구를 원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드록바는 경기에 출전만 하며 멋진 골을 넣기는커녕 2년간 계속해서 부상을 당하며 커리어가 망가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드록바의 유리몸 때문이었습니다. 11살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만 훈련하던 그의 몸이 프로의 훈련량을 버티지 못했던 것이죠. Donc ça veut dire que mon corps ne supportait pas la charge de travail. Il m'a fallu 2 ans pour m'adapter.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디어 드록바의 몸이 프로에 적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그는 교체로 투입된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등 위기였던 1부 리그팀 갱강으로 이적을 한 뒤에는 50경기 24골을 넣으면서 팀을 잔류시켰죠. 이런 엄청난 활약을 한 드록바는 이후 프랑스 명문 마르세유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드록바에게 마르세유는 프로축구 선수로서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준 굉장히 특별한 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세유와 팬들 또한 드록바에게 완전한 믿음을 보내주었죠. 그렇게 드록바는 그곳에서 한 시즌 만에 55경기 32골 7도움을 기록하며 곧바로 마르세유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마르세유에서 이제 딱 1년을 뛴 드록바에게 한 클럽이 접근을 해왔는데요. 바로 프리미어 리그의 첼시였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로만 이브라이모비치는 첼시를 유럽 최고의 팀으로 만들기 위해 막대한 돈을 퍼붓고 있었는데요. 포르투로 유럽을 정복한 조세 무리뉴 감독을 데려왔고 그에게 어떤 선수가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All the big names in Europe at that time, I told Drogba. And who is he? Where is he playing?
Mr. Abramovich, pay and don't speak. 그렇게 드록바도 모르는 사이 첼시와 마르세유는 협상을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드록바는 마르세유를 정말 떠나기 싫었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드록바가 직접 감독에게 전화해 떠나기 싫다고 말을 했고 에이전트에게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아예 구단주를 찾아갔는데 Tu as fait cette année, Didier, est-ce que tu pourras faire ça l'année prochaine? Piquer mon ego. Parce que je me suis dit, ah, donc ça m'a vexé, je me suis dit, bah, tu sais quoi, c'est bon, je pars. 그렇게 드록바는 마르세유에 남고 싶었음에도 첼시로 떠나게 됩니다. 드록바는 첼시에서 완전하게 집중하지 못했는데요. 달라진 날씨, 언어, 그리고 주변에서의 압박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그는 중요할 때 자신의 역할을 해주면서 첼시가 50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하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05-06 시즌에도 12골을 넣으며 첼시의 리그 2관왕에 기여했지만 솔직한 말로 아직 그는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했었죠. You know, I'm not in 100%. This season, I've never been in 100%. 그 다음 시즌부터 드록바는 첼시에 완전히 적응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36경기에서 20골을 기록했고 특히 라이벌팀인 아스날 킬러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드록바가 아스날에 그토록 강했던 숨은 이유를 아시나요? 충격적이게도 그는 과거 아스날 팬이었습니다. 아스날은 앙리와 벵거 감독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어려서부터 프랑스에서 자란 드록바도 아스날의 팬이었죠. As a young kid growing up in France, that everyone was supporting in France was Arsenal. I was a fan at that time. 드록바는 그런 아스날을 상대할 때면 오히려 도전으로 여겼는데요. 그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쳐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록바가 잘하면 잘할수록 이상하게 벵거의 도발은 커져갔죠. Arsene Wenger was saying, he didn't do a match, during the game, so it became another challenge for me to score. 그렇게 드록바는 아스날전 15경기에서 무려 15골을 기록하는 진정한 아스날 킬러가 되었습니다. 이제 드록바는 첼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전설적인 선수가 되었는데요. 조세 무리뉴는 드록바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I don't think you can replace Drogba. You can buy top players, you can invest like Chelsea did, but Drogba, there is only one. In the Premiership there is only one. In Chelsea history there is only one. 그럼 당시 드록바의 장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근육 덩어리에 거구에도 불구하고 드록바의 순간 스피드와 가속은 엄청났습니다. 특히 수비수를 등지고 있다가 순식간에 몸을 돌려 질주하는 모습은 많은 수비수를 당황하게 만들었죠. 또 하나는 파워입니다. 드록바는 엄청난 피지컬로 수비수와의 몸싸움에서 좀처럼 밀리지 않았죠. 이렇게 몸싸움을 하다가 터치 한 번에 몸을 돌려 때리는 중거리 슛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드록바는 아주 큰 머리로 큰 머리를 가졌는데 머리만큼 목도 굵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만한 목 근육으로 헤딩을 하면 파워가 그냥 발로 때리는 수준이었죠. His header, I think for me, his header was more stronger than when he shot. Because one time I was in front of Drogba and he just smashed the ball with his hair, with his head. It was like a Roberto Carlos shot. And I said, Drogba, did you see your head? He looked at me. He was so pissed. At that speed, you can imagine. 마지막 하나는 이상할 만큼 강팀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잘하다가 이상하게 중요할 때 못하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드록바는 반대였습니다. 그는 10번의 결승전에서 무려 9골을 기록했고 아스날, 맨유와 같은 강팀의 킬러였죠. 그가 어렸을 때부터 결승전에서 마무리골을 넣는 상상을 한 것처럼 그는 커리어 내내 중요한 경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드록바는 대부분의 시간을 프랑스에서 보냈고 코트디부아르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기에 그가 프랑스 국적을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록바는 코트디부아르를 자신의 조국으로 선택했죠. 바로 그곳에서의 어린 시절, 할머니, 부모님, 친구들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드록바는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나라를 축구가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렇게 그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월드컵 진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드록바는 주장으로서 분열된 조국만큼 분열된 대표팀을 하나로 만들기 시작했고 Des fois, t'arrives le matin, le gars il te regarde, il te serre même pas la main, mais vous jouez ensemble le dimanche et vous êtes obligé d'être collectif parce que c'est pour l'équipe. La prime à la fin, c'est la même pour tout le monde. Il faut j'aime pas qu'on se remette à travailler, mais qu'on retrouve un peu de rigueur. 코트디부아르는 극적으로 월드컵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때 드록바는 카메라를 향해 자신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Aujourd'hui que toute la Côte d'Ivoire peut cohabiter, peut jouer ensemble pour un même objectif. Aujourd'hui, on vous demande, s'il vous plaît, on se met à genoux. Le seul pays de l'Afrique qui a toutes ces richesses ne peut pas sombrer dans la guerre comme ça. S'il vous plaît, déposez tous les armes. Faites les élections, organisez les élections
Et tout ira du mieux. Pardonn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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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은 코트디부아르 전역으로 방송되었고 일시적으로 코트디부아르에선 단 한 발의 총성도 들리지 않게 되었죠. 이 사건은 평화의 불씨가 되었고 결국 2007년 정부와 반군 사이에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렇게 드록바는 코트디부아르에서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닌 전쟁을 멈춘 국민 영웅이 되었죠. 이제 드록바에게 단 하나의 목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었죠. 첼시는 챔스에서 두 번의 준결승 패배와 한 번의 결승 패배를 경험하고 2008-2009 시즌 또 한 번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들의 상대는 바르셀로나였죠. 경기 내용은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그날 심판은 이상한 판정들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선수들이 점점 예민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마지막 코너킥 찬스에서 명백한 핸드볼 파울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결국 바르셀로나가 결승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드록바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는데 이날 드록바는 이성을 잃었지만 이후 이성을 되찾고 찍은 재밌는 CF가 있습니다. 드록바와 메시는 터키 항공 CF를 같이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축구장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레이스였죠. 드록바가 맛집을 찾아갈 때마다 이미 메시는 그곳을 왔다 갔고 아무리 외진 곳으로 찾아가도 그곳엔 메시가 있었습니다. 드록바는 마지막 레스토랑급 기내식을 받은 뒤 이것만은 내가 이겼겠지 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메시는 이미 항공사와 계약을 한 상태였죠. 챔스에서 메시에게 계속 이길 뻔하다가 지는 드록바가 이 내용으로 CF를 찍었다고? 새삼 쿨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잠깐, 드록바의 이 영상이 재밌으시다면 이런 귀여운 드록바를 봐서라도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첼시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11년 안드레 보아스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을 땐 기존의 노장 선수들을 과감히 경기에서 제외시키며 팀을 개편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노장 중 하나는 바로 드록바였죠.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첼시는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이후 수석 코치였던 디 마테오가 감독 대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버려졌던 노장들을 중심으로 다시 팀의 중심을 잡기 시작했고 기적처럼 첼시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장들의 반란이었죠. 그렇게 첼시는 준결승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들의 상대는 바로 메시의 바르셀로나였습니다. CF의 내용과는 다르게 경기의 마지막 순간 토레스가 900억 일시불 골을 넣으며 첼시는 결승에 진출하게 됩니다. 결승전은 더 어려운 경기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미넨의 홈구장에서 미넨을 상대해야 했던 것이죠. 역시나 첼시는 1대0으로 뒤지며 매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후반 88분 첼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골이 터지는데 그리고 승부차기의 마지막 키커로 나선 드록바는 8년 동안 함께했던 첼시에서의 마지막 슛을 때리는데 첼시가 드록바를 처음 영입했을 때 그들은 드록바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브첸코, 아넬카, 토레스와 같은 공격수들을 추가로 영입했죠. 하지만 드록바는 첼시를 50년 만에 리그 우승시키고 창단 107년 만에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8년간 341경기 157골을 기록하며 첼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가 되었죠. 드록바는 축구를 못하게 된 어린 시절, 유리몸으로 은퇴할 뻔했던 시절, 그리고 모두가 끝났다고 우승을 포기하라고 한 순간에도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드록바의 성공의 비결은 아닐까요? Never give up until the end. Mata told me even if they score we have time to score another one. David told me to believe. And when we have this guy in the goal, you have to believe. So even if it was difficult, I believed. And today I think is amazing. 지금까지 첼시의 전설이자 아프리카의 전설 디디에 드록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